집으로 가시면은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143페이지로 가시면은 143페이지에 34번의 제목이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34번 찾으셨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이 도시공간 구조이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47페이지에 41번까지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기서 한 문제 정도는 배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일단은 요약집에 교재로 가시면은 요약집에 74페이지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74페이지 찾으셨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하나가 거의 다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즘은 이제 배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꼭 갖고 가시는데 들어가 보죠. 자, 도시가 이제 그 점점 발전을 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인데 튀렌이나 내가 영향을 줘요. 그럼 튀렌이 농업입조론을 전개하면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쪽은 그냥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나갔다 나간다 보니까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송비가 안쪽은 절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이제 강조하는데 얘 이론을 버제스가 따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심원에 대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동심원.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시면 생태학적 관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사회학자인데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침입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이한다든지 옮긴다든가 경쟁이 이제 심한 이런 것도 이제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버제스가 동심원이 밑에 보시면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상호간에 이제 생물 환경과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이다. 그럼 생태학적 나오면 이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동심을 찾아서 어디로? 생태계로 가자. 이렇게 외우셨고 중전 저고통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가 가장 안에 있어서 CBD가 가장 중요하죠. 명동은 백화점만 있어요. 시청도 있어요. 업무시설이 다 모여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장이 더 이상 못 있기 때문에 옮겨서 전이라고 하죠. 천이라고 하는데 제 요약집은 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점이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공장 애들이 튀어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좀 불량 주거지대가 생기면서 빈민들이 살아요, 그죠? 그럼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여기는 옆에는 고두개요, 저두두개요. 그 다음에 고두둑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나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전 저고통으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접근성은 좋아집니까? 인구 밀도나 지대는 높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으니까 범죄, 빈곤, 질병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이제 선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선형은 이제 호이트가 얘기하면서 선형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교통의 발달을 고려 못하니까 이 교통에 대한 이 선자가 부채선자거든요. 부채꼴이 나오고 부채꼴 나오고 우리가 교통축 또는 교통망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선형. 그래서 제가 부채 들고 호잇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안쪽이 CBD면서 중심 업무 찍으면서 얘는 이제 교통이 이렇게 그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교통망이 뻗어나가면서 고소득층일수록 위치가 좋죠. 그럼 교통축에 멀리 있다 가까이 쓰려고 한다.
가까이 쓰려고 하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그러면 지대가 높은 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택의 지불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선형은 부채꼴, 교통망, 교통축, 특히 오른쪽에 호이트는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봤고요. 고주택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노선 쪽에 그냥요 가까이 입지예요. 여기 키가 되겠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핵이 하나죠. 다핵이에요, 단핵이에요. 단핵. 그 다음에 소도시를 얘기하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를 얘기합니다. 오래된 도시. 그러다 보니까 다핵심을 얘기한 학자가 해리스와 얼만이에요. 근데 다 한 명씩인데 얘만 두 명이니까 다핵으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다핵심 이론. 그럼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다핵. 자, 소도시입니까, 대도시입니까? 오래된 도시예요, 신도시예요. 우리가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 신도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동종은 유사활동끼리 그냥 있어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죠. 유사활동끼리. 우리가 집적이란 말을 쓰고요. 입지적으로 같이 존재하니까 양립성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종은 흩어져야 되죠. 다른 업종입니다. 다른 업종. 그럼 우리가 분산을 하겠죠. 분산해서 입지적 양립이에요, 비양립이에요. 비양립.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분 똥집이 세다 그랬죠. 이분이 똥집이 세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사업종은 동종끼리는 집적이 상호 편익을 주기 때문에 소매업종들은 뭉쳐 있어야 돼요. 같이 존재하니까 양립이고, 이종은 그냥요 다른 업종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죠. 주택과 공장은 분산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같이 존재할 수는 비양립이고, 특정 위치는 특정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에,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또 도로 근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럼 가볼게요. 143페이지입니다. 자, 34번 문제를 가시면은, 자, 틀린 거를 보시면은 1번. 자, 여러분들 아까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는 거는 저소득이죠. 저소득이 고용계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한다는 건 호이트의 선형입니까? 버제스의 동심원입니까? 버제스 동심원이고.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자, 35번은 다 볼게요. 자, 옳은 거니까. 자, 동심원은 아까 안쪽일수록 점유가 불량 주거지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2번이 정답이죠. 선형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맞고요. 3번의 유사활동은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집적. 자, 4번에 가시면은, 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이 증가하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있죠. 소득도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자파점과 세탁소는 산재죠. 백화점과 기금성은 집심이라고 하셔야 되죠. 집심. 집체예요, 집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36번. 제가 아까 부채 들고 호이트죠. 그러면 부채 선자니까 호이트는 선형이론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꿀팁을 좀 드리면 쇠기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쇠기형은 이게 쌍시옷이니까 시옷 들어가는 건 선형밖에 없죠. 그 쇠기형 나오면 얘 찍어라.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중급, 고급 이렇게 쇠기형은 무조건 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37번은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넨이 먼저예요? 버제스가 튀넨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7번의 정답은 4번인가요?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 아니라 튀넨의 이론을 버제스가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정답 몇 번? 4번. 38번도 별표. 1번. 동심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아까 점이 옆에 있으려는 게 왜 그래요? 고용계가 적은 많은 부도심, 도심.
적극성이 양호하지 않는 양호한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다 유사해요 문제가. 39번은 다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의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다 있다 있죠. 또 나왔고 자 2번에 가시면 교통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교통망이 이 교통망이 부채꼴이잖아요. 그럼 뭐 찍으셔야 돼요? 선형이죠 선형. 그러면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라고 하셔야 되죠. 교통망에 따라 도시가 확장한다. 그 다음에 침입 경쟁 천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아까 누구였죠? 버제스였죠. 버제스. 그 버제스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버제스가 이 침입 경쟁 천의의 과정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얘기했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점이라는 자체는 아까 그냥입니까? 중심지 옆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점이는 고급 지역보다 도심부터 원거리예요, 근거리예요? 가까이 있겠고요. 정답은 5번인가요? 다핵심이 핵심 요인 요소가 공업, 소매, 고급,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는 특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40번은 5번. 다음에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고도둑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저도둑이 먼저 나와야 돼요? 노동자 주거가 저도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과 노동자가 바뀌었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41번을 보시면은 박스의 맨 밑에 해리스 울만 있어요? 단핵이야 다핵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고 서로 다른 도시 활동은 흩어져야 되죠. 분리돼야 되고 도시 활동이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데 해리스 울만에서 찍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다핵심이 되겠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거의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도시공간 구조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대이론으로 가는데 넘겨볼게요. 자, 요약집으로는 지대론, 농경지의 지대론부터 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만만치가 않아요. 71페이지로 갑니다. 7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1페이지) 가졌나요? 그럼 농경지에 대한 지대이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서부터 쫙 나열실 텐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농경지의 지대예요. 농경지 지대이론. 그러면 농사 짓는데 그냥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옥도입니까? 그 리카도가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농경지의 지대론, 지대이론. 자, 우리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지대로는 무슨 하파와 무슨 하파가 있어요? 고전 하파와 신고전 하파가 있죠. 어떤 하파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토지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를 개량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럼 토지가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경쟁을 일으켜서 인구가 늘어나죠. 그럼 인구라는 건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곡물을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막 재배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생산비를 빼서 나머지가 지대로 가는 잉여로 봤어요. 그럼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까? 하나에 대한 잉여다 보니까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자, 얘네들은 비용이다, 잉여다. 잉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전화파는 인문적 특성으로서 농지가 그냥입니까? 택지로 개량이 됩니까? 개량이 되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면은 땅의 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설회사가 토지의 취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지대든 잉여다 하나의 생산 비용이다. 비용을 본 거죠.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지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하나의 그 물건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얘는 그냥이야 생산 요소 비용이야. 비용.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막 고전 오래된 잉어 잡아먹으면 안 되죠. 자, 고전 잉어 잡아먹었어. 그럼 누가 그냥 해야 신고해. 그럼 내가 비용을 내지. 그러면 고전화파는 뭐로 보고? 잉여.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보고. 고전화파는 토지 자체를 중요시했죠. 그럼 토지를 자본과 그냥입니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을 해서 토지는 하나의 특별 생산 요소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가니까 잉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구별을 했는데 얘네들은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잉여예요? 하나의 비용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 대가다 보니까 이 자본이 토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이제 리카도 있죠. 리카도는 무슨 지대설이죠? 차익 이거 마르크스는 절대죠. 자,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차익지설이 가장 먼저 나왔죠. 왜냐하면 자, 이건 뭡니까?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비옥도의 차이. 비옥도가 다르니까 거기만큼 차익만큼 비옥도의 차이가 그 지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비옥도 나왔으니까 도 들어가니까 누구 찍어? 리카르도. 자, 얘는 이제 설명을 들어간다면 지주가 땅을 빌려줘요. ABC한테. 비옥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다는 거죠. 우등지가 더 좋죠. 근데 열등지는 가장 지대가 낮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걸 최열등지라고 하고 자, 이걸 한계지라고 해요. 그러면 지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매상고에서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다. 비옥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그냥입니까? 요건 생산물의 가격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 다릅니까? 비옥도에 따라 달라. 그럼 얘가 만약에 500원에 생산을 했다, 400원이다, 100원이면 이 차익이 비옥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올리니까 제일 좋고 300원 여긴 그냥요 제로예요. 그럼 지대가 제로라는 것은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과 수학 체감이 되다 보니까 한계지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는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야 리카르도 찍어. 리카르도. 그러면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구성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생산물 가격이. 근데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럼 소유권이나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토지의 사유화가 나왔다. 그럼 소피 말해서 뭐라고?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는 그냥요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튜넨이 있어요. 튜넨도 고전화파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를 강조해서 위치 대설을 얘기를 해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입지교차지를 얘기합니다. 입지교차지제. 그럼 얘는 지대는 매상고가 있으면 생산비에다가 그냥요 수송비를 빼줘요. 수송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10원이고 얘가 80원이면 80원이면 10원이 된다는 것은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그러면 지대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안쪽으로서는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갔을 때 자, 집약적인 농업이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조박 농업이 더 완만하죠. 띠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넘기세요. 알론소라가 있어요. 알론소라는 학자가 이제 튜넨 학자가 연결을 줘요. 그래서 알론소가 튜넨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지? 알론소. 그러면 튜넨의 영향을 안 받았어?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시지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까 버제스 아시죠? 버제스랑 이 입찰지대 알론소가 다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입찰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라고? 알론소. 자, 그러면 입찰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금액을 적어야겠죠.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대.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안쪽일수록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있으면은 자, 도심서부터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안쪽은 상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받으려면 여기 옆에도 경매학원이지만 그냥 가장 높게 적어야 돼요. 그럼 최소가 맞아? 최대가 맞아?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최소다, 최대다. 최대. 최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최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순용가도 최대를 올려야 되며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죠. 정상이윤은 안 얻는다. 정상이윤은 얻는다.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갈게. 자, 이윤이 없어야 돼요. 이윤이 있어야 돼요. 자, 명동은 땅값이 비싸지. 그냥이야 지대도 높아. 그럼 내가 너한테 줄 거면은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 매상고가 있으면은 내가 벌을 벌어. 3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다 주면 안 되지. 그냥이야 생산비를 빼. 생산비가 한 500 나갔어. 그 500만 원을 빼. 그다음에 그냥이야 나도 이윤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기업주의 이윤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주의 그냥입니까? 정상이윤은 뺍니까? 빼요. 그죠? 그럼 정상이윤은 안 얻는다. 정상이윤은 얻는다. 얻는다고 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정상이윤은 만약에 500이다. 더하자. 500만 원 먹지 마. 1,5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게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건 최대 지불하겠다는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럼 무슨 이윤이 제로야? 초과이윤 제로죠. 정상이윤 제로하면 돼, 안 돼? 정상이윤은 얻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최소 최대. 그럼 얘가 제일 높잖아. 그럼 네가 안쪽에 입지라는 거야. 도심에. 그럼 너 주거, 너 공업. 그래서 상업용이 도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곡선이 그냥이다 입찰지대 곡선이다. 우상향,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하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것은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따라서 교통비가 올라가죠.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한계 교통비를 수송비라고 하거나 운송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량을 이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은 마스터가 되고 준지대랑 파레토, 특히 파레토 같은 경우는 기출이 나왔었는데 이 저자가 파레토에 대한 탄력성을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14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7페이지로 가시면은 42번 있어요? 자, 갈게. 리카도는 5번 토지의 사용 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자, 얘는 그냥이야 잉여를 봤어. 그럼 뭐가 상승이야? 곡물 가격이 지대지 지대가 곡물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사용 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건 마르크스가 얘기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얘는 그냥이야 비옥도야. 비옥도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곡물 가격이 높아야 고가가 높아야 지대가 상승하는 거잖아. 거꾸로 된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심심해서 한번 해볼게. 리카도는 뭐가 높아?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지. 마르크스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것을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따분하고 나도 심심하니까 야매로 한번 가볼게. 그럼 리카도는 그냥이야 곡물 가격이 지대야. 고막이 지대죠. 맞아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리카도. 그냥이 돼? 꼭 찍어야 돼. 따로 니 꼭 찍어라. 니 꼭지. 니 꼭지. 그러면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 심심해서 했는데, 그죠? 야매도 심화 야매가 있는 거야. 그죠? 한 방에 가. 그지? 니 꼭지. 뭐야, 뜻이 뭐야?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학원에. 그래야지 야매도 심화 야매가 가거든. 이제 실력이 됐으니까 니 꼭지의 맛이 가는 거야. 어머, 니 꼭지가 있구나.
리카도는 뭐가? 곡물 가격이 지대죠. 왜냐하면 비옥도니까 곡물 가격이 비옥도에 따라 틀리죠. 그다음에 얘는 신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예요. 잉여를 받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대가 곡물 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게 틀렸죠. 지대는 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발생한다. 이거 맞죠? 근데 앞에 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에는 무슨 꼭지를 알아야 돼? 니 꼭지. 무슨 뜻이야?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라는 거지. 거기다 저거 리꼭지 문제 이렇게 자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볼게요. 43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어렵게 나왔는데 준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해드리고 44번으로 갑니다. 준지대는 이따 뺄게요. 자, 44번에 지대 이론에 대한 옳은 거 기억.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들어갔죠. 수학 체감 들어갔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차이다 맞고요. 자, 마샬은 준지대죠. 그래서 마샬은 일시적이죠, 그죠? 일시적인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이 준지대 가자. 자, 우리가 마샬 가볼게요. 마샬. 마샬은 준지대인데 넘겨볼게요. 마샬은 어디 있냐면 페이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마샬 있어요? 마샬. 그래서 파레토를 조금 강하게 갈 거예요. 파레토를 시험 문제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만 바꿨지 작년 문제만 뺏겨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샬이라는 애가 준지대를 얘기해요. 지대예요, 지대에 준해요. 그러면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로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일시적. 단기는 생기지만 장기에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단기적. 그래서 우리가 얘도 하나의 지대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대가 초과인이긴 한데 인간이 만든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연합 때 미팅을 했는데 오양맛살을 나한테 갖다 줬는데 유효기한 지나갖고 나 그거 먹고 실려갔어. 그냥 헤어졌어. 그러면 맛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나 짧게 만나? 짧게 만나죠. 아시겠나?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지대 있어요? 준지대 가볼게요. 마샬. 준지대는 토지야 기계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죠.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만 존재해요. 장기는 사라지고. 그래서 공급량은 이 단기적으로만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이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파레토로 가볼게요. 47페이지입니다. 가시면 경제적 지대에 파레토 있죠.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파레토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게 경제지대예요. 얘는 지대가 오리지널 토지죠. 토지. 토지는 그냥이야 영구적이야. 그러면 영구적으로 초과인이 생기죠. 그걸 이제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를 바꿔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들어갑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 자,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럼 노동과 토지를 제공하게 되면 생산 요소의 대가를 받아요. 얘는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지주가 이제 가라는 용도로 이용하면서 이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용도가 그냥 있어요. 다양해요. 나다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80만 원 맞는데, 자, 얘가 이걸 포기하고 100만 원 만대로 갔어요. 가로 보급을 합니다.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을 따라서 전용 수입, 더 받는 20만 원을 따라서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 그 밑에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있어? 그러면 전용 수입은 그냥이 아까 80만 원이었어. 그냥이야 누구나 받아.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최소한의 보수예요. 근데 아까 경제적 지대는
100만 원에서 80만 원 까니까 20만 원이지. 더 받는 부분이야. 그럼 경제지대는 자 소유자에게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발생한 수익이란 말이지. 그럼 생산자의 잉여란 말이야. 넘겨봐요.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기출에 나왔고, 자 넘기시면은 총 수익에다가 100만 원 줬고 전용 수익에다 80만 원 적으면 얼마를 더 먹어? 20만 원이 초과 수익이 경제지대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밑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깊게 간다면, 자, 가격과 양이 있다. 토지에 대한 임대 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요 곡선이 있다. 그럼 가격 곱하기 양이 수입이에요, 전체. 그러면 여기 100원에서 500원짜리 빵을 만약에 10개를 사시면은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500원 빵 10개 5,000원. 그냥이야 이게 총 수입이야. 그죠. 근데 이제 갈게요. 이 칠판 주기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가. 그럼 1,000원은 받아야 되죠. 요 부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근데 1,500원 받았어. 그냥이야 500원을 더 받았어. 따라서 생산자 잉여. 이게 바로 경제지대라는 거죠. 더 받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얘는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박찬호 선수 아시죠? 자, 한국에서는 1억 준다 그랬는데 LA 가니까 100억 준대. 그냥이야 LA로 날아가지. 얘기해봐요. 포기하고 전용 수입이야, 그지? 그러면 100억에서 1억을 빼봐요. 어려워요? 99억이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박지성 선수는 흔해요? 희소성이 강해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더 받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시계라 그런다면 시계축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가파르면 그냥이야 경제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파르면 그냥이야 더 먹어. 또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대화를 하자. 근데 얘는 박찬호 얘기했어? 토지 얘기했어? 토지죠. 토지는 공급하기 쉬워? 전혀 어려워. 그럼 완전히 비타르 쪽이네. 그럼 그냥이야 100%가 다 경제지대야. 경제지대라는 거죠. 1번 갑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일수록은 전용 수입이 더 커지죠.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더 커진다는 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올해 거기다 별표 3개 쳐. 이 저자가 자신이 없어서 아마 이걸 안 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상 문제로 내놨어야 돼 이걸. 그죠? 그러니까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가 바꿔서 낸 게 작년 문제인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 경제적에 대한 경제지대가 탄력성의 공급의 탄력성보다 달라진다는 거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그럼 박찬호는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어려워.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지대가 더 커져?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전액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전용 수입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갔어? 그러면 또 야매로 가볼게. 자, 밑에가 그냥이야 전용 수입이야. 위에가 경제지대. 자, 내가 뭐 준 그녀와 짧게 만났어. 그럼 마샬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만났어? 그럼 영구적, 일시적, 장기적, 단기적. 근데 얘는 이 기계야, 토지야? 영구적이죠? 그럼 토지는 경제지대가 왜 나오냐면 완전히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다 경제지대를 받아버리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00%다 경제지대다 보니까 요 탄력성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죠. 그 위에는 무슨 지대고 밑에는 전용 수입. 그럼 시계를 본다면 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가파르면 그냥이야 경제지대가 많아져. 완만하면 작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파레트 아세요? 파레트? 파레트는 그냥이야 물감을 짜. 그냥이야 아끼려고 짜. 경제지대지. 안 먹혀. 씨. 먹혀? 그럼 경제지대가 누가 이겼지? 파레트가 이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보세요. 파전.
경제지대가 누가 얘기했다? 파레토가 얘기했고, 그죠? 이게 경제지대고 이게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비가 내리죠? 뭐가 생각나요? 파전. 이게 경제지대고 이게 전용 수입이라는 거. 아시겠으면 파전. 이해했어요? 문제로 갈게요. 자, 갑니다. 문제로 가시면은 43번. 아까 안 하다가 했죠. 43번. 이 43번에 보시면은 자, 1번. 차익은 그냥이야. 이거 비옥도야. 무관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익제는 토지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는 무관해? 비옥도 무관하지 않죠. 틀었지, 그지? 자, 준지대는 내가 맞살 준군형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뭐가 틀었어? 잘한다. 합격하겠다. 이거 뭘로 고쳐야 돼? 일시적으로 고치자, 일시적. 맞아요? 절대는 마르크스죠? 그럼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의 개인으로 배타적으로 소유권으로만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죠. 몇 번이 정답이니? 내가 아까 경제지대와 전용수를 바꿔냈다 그랬지? 그럼 4번은 전용수입이에요. 80만 원 받는 거.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돼서 지급받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전용수입이라는 거. 경제지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최초로 나왔어. 이게 시험 문제가. 파레토가 안 나왔었거든요. 4번 틀었지? 그 다음 입찰제는 아까 토지용 주체가 가장 지불할 의사가 최대한 지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라는 건 말도 안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44번에 아까 기억은 했었죠? 자, 마살 준군형은 어떻게 만났어? 그럼 마샬은 무슨 지대? 준지대. 길게 짧게 단기적으로 만났지. 맞아요? 그럼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준지를 설명하고 단기적으로만 공급량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거죠. 기억 니은 맞죠? 자,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차이에 대한 절대지대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튜레니의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지대는 마르크스잖아요. 또 한계지와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는 리카도니까 뒤에 내용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이 튜렌입니다. 마르크스야 튜렌이야. 튜렌은 그냥이야 그 수송비를 강조했어.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수송비 차이가 지대니까 마르크스가 아니라 튜렌을 고치셔야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지. 기억 리을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45번 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비옥한 토지라고 돼 있지. 비옥도 나오면 누구야? 1번이 정답이지. 또 확실한 거는 수학 체감과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하지. 그 다음에 어떻지? 어떤 토지의 지대가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차이지. 그래서 차익지대라는 거야. 비옥도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아까 니 꼭지 알아? 무슨 뜻이야?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죠. 지대가 곡물 가격이 아니죠. 그럼 얘는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 구성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지대가 곡물 가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될 수도 없다는 거. 그럼 이건 리카도죠? 몇 번? 1번. 46번은 소유자가 소유권, 아까 소피 말로서 마르크스 아세요? 그럼 소유권 나왔다, 소유 나왔다, 체열등재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사유화 나왔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비옥도와 생산력에 관계없다. 5번이 정답이죠? 넘길게요. 자, 똑같기 때문에 47번의 정답은 틀린 게 5번인데 차익이 리카도잖아요. 리카도는 고전업화잖아요. 생산비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자, 틀렸고 48번의 정답은 5번.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할 때는 지대와 수송비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그거 알아? 49번에 고전잉어 신고비용? 그럼 고전업화는 지대를 뭐로 봤어? 어떻게 알았어? 잘한다. 신고하니까 비용을 내지?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내 야매를. 무슨 뜻인지 알아? 한 3, 4월 달에 그럴 거 아니야. 쟤네 집에 고전잉어 하고 난리야 그러는데 고전잉어 신고 비용이니까 바뀌었죠. 그다음 이번에 가시면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경우는 해당 잉여분에 대한 환수 논리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몇 번? 2번. 옳은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비옥도 나왔다.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맞아? 아, 여기다 놓으셨네. 5번. 아까 봐봐. 요거 탄력성 있지, 이거? 요거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지? 나왔네, 여기. 그럼 수요야, 공급이야? 수요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냈네. 가볍게.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상관없이 생산 요소의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아까 박지성 선수는 그냥이야, 공급하기가 어려워. 비탄력 쪽일수록 경제지대가 더 커졌죠. 그것도 가지고 오시고. 정답은 2번. 50번. 2번. 고전압하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어? 구별하지 못했어? 못했죠. 2번이 정답이네. 자, 51번은 약간 어려운데 들어볼게요. 1번.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와 수학 체감의 법칙, 우등지와 열등지의 수학의 차이가 비옥도가 낮은 높은 토지의 지대가 됨을 나타났고, 마르크스는 한계지대는 지대 발생을 부인했어요?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발생한다고 했죠. 3번이 정답인가요? 튜네는 토지의 비옥도예요? 비옥도 이외예요? 위치가 수송비의 위치예요. 현대적 입지론에 기초를 둬서 한계지도 지대 발생을 부인하였다. 왜 그러냐면 이거 따라봐. 고전압파. 그럼 얘도 한계지 지대가 발생해 안 해? 얘기해봐요. 해 안 해? 그지? 근데 봐봐. 나갈수록 그냥이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까져갖고 100원이 매상고라면 10원에서 또 90원 들어가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게 비옥도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수송비에서 지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익세를 이해하면 우등지의 곡물 생산 비용이 시장 공급 가격이 된다? 자, 이건 틀렸죠? 자, 열등지의 곡물 생산 비용이 시장의 공급 가격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최열등지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제로입니까? 그럼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지. 그러면 공급 가격이 100원이고 그 열등지의 곡물 생산 비용이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등지다 열등지다? 열등지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내가 안 좋았다. 야, 집약적이 그냥이야. 가팔라. 조방이 완만하지? 안 좋았잖아 저거.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집약적인 게 그냥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조방로비. 완만하지. 몇 번 정답? 3번. 됐어요? 그 다음에 52번. 자, 다음 입찰지대론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어떨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생산물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클수록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자, 어떻습니까? 토지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럼 아까 봐봐. 교사 기억나시죠? 그러면 밑에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만약에 교통비를 크게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커질 수 있죠. 근데 토지를 많이 늘리면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완만해진다는 거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야 돼. 나봐, 요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 윗대가리 커지면 이렇게 커져. 급해지는 것이고,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는 것이고, 키가 작아지는 것이고, 완만하는 것이고. 공부 좀 했냐니까 막 크게 부르네. 공부 좀 했다고. 자, 그러면 토지를 많이 이용하면은 기울기가 작죠. 그러면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해지겠다는 거야. 저거 기울기를 물어본 거야. 다음에 교사. 53번의 정답이 4번의 기출이라고 적어. 그러면 그냥이야 운송비가 올라가. 그러면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푸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 자, 아까 고전압파는 그냥이야 잉여를 봤어. 신고전압파는 비용을 본 거지. 날 봐요, 날 봐, 그냥.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리카도. 리카도는 그냥이야 차액이야. 뭐의 차액? 비옥도의 차이죠.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마르크스는 그냥이야 절대야. 이씨, 내너 이 자식아. 그냥이야 요구해.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소유권. 그럼 뭐 찍어? 마르크스. 그렇지. 그럼 그냥이야 강제적으로 걷어. 그럼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그 유명한 니 꼭지를 알아? 무슨 뜻이야? 리카도는 고물 가격이 지대다. 마르크스는 지대가 고물 가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튜렌은 그냥이야 수응비를 강조했어. 수응비와 지대는 그냥이야 반비례야. 집약적이 가파르고 조방적이 더 완만하잖아요. 자, 입차지대 곡선은 그냥이야 항상 최대야. 그 다음에 최대에 대한 지불 능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초과인이 제로야. 매상고에서 기업주의 그냥이야 정상이윤을 빼야 돼. 빼고 생산비를 빼거든요. 거기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교사. 교통비가 크면 기울기가 크지. 토지가 많아지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걸 낸 거야. 어떻게 만났어?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장기적, 단기적? 와, 다 합격하겠다. 자, 이 짜야 돼. 빠르또 경제지대죠. 파전. 잘한다. 파전. 여기 비 오니까 잘하네. 여기가 경제지대고 여기가 전용 수입이에요. 이 가파를수록 더 먹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해 지대는. 아시겠죠?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머 교수님 투자론이 더 나아요. 왜냐니까 사람 이름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그냥 되니까 계속적으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